요즘 은퇴하시면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아파트요?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소형 빌라입니다. 아니, 은퇴하면 당연히 아파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선택이더라고요. 오늘은 왜 60대 이후 은퇴하신 분들이 큰 아파트 대신 역세권 소형 빌라를 선택하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차 없이도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 보러 갈 때마다 차 빼야 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차 몰고 나가고, 다시 주차하고. 나이 들수록 이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역세권 소형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으세요. 집 나서면 바로 지하철역이고, 마트도 5분 거리에 있고, 병원도 약국도 다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명숙 할머니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64살 박명숙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은평구에 있던 32평 아파트를 팔고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 15평짜리 빌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간다는 게 뭔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사와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분이에요. 큰 마트는 5분 거리에 있고요. 병원은 역 바로 앞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면 대기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전에는 장 보러 가려면 무조건 차를 빼야 했는데 이젠 장바구니 들고 그냥 나가면 돼요. 무거운 건 배달시켜도 되고요. 남편은 요즘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노인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는데 차 몰고 갈 때보다 훨씬 편하대요. 주차 걱정도 없고 술 한잔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이 오기도 편해졌어요. 차 없는 딸아이는 전에 우리 집 올 때마다 버스 갈아타고 힘들어했는데 이젠 지하철 한 번에 와요. 사위도 주차 걱정 없으니까 부담 없이 오고요. 처음엔 빌라가 뭔가 초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생활이 훨씬 활기차졌어요.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스마트한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박명숙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차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60대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시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반사신경도 떨어지니까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세권에 살면 차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고요.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죠.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잖아요. 역세권에 살면 자연스럽게 매일 걷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하기 편한 딱 맞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큰 집 관리하시느라 힘드신 적 없으세요?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자식들 다 독립하고 나면 넓은 집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소형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리하기 딱 좋은 크기라는 겁니다. 보통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데요.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에 사는 68살 이순희입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둔산동에 있는 40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이들 셋 키울 때는 그 넓은 집이 필요했는데 다들 결혼해서 나가고 나니까 방 3개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는 여전히 나오잖아요. 겨울에 난방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왔어요. 여름엔 또 에어컨 틀어야 하니까 전기세가 만만치 않고요. 청소하는 것도 일이에요. 나이 먹으니까
청소기 밀고 걸레질하는 게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탐방역 근처 18평짜리 빌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너무 작지 않나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딱 맞아요. 방 2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우리 부부한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관리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전에는 한 달에 관리비랑 난방비 합쳐서 겨울에 5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은 15만 원 정도만 나와요. 1년이면 40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우리는 1년에 2번씩 여행 다녀요. 청소도 훨씬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이면 집 안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정리돼요. 전에는 청소하는 데만 반나절 걸렸거든요. 지금은 집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남아서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손님 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해요. 관리하기 편하고 위치도 좋고 생활비도 절약되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작은 집에서 미니멀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짐도 줄이고 공간도 줄이는 게 훨씬 편해요. 이순희 할머니 말씀 공감 가시죠? 넓은 집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면 관리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실제로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간소하게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60대 분들도 점점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계세요. 물건도 줄이고 공간도 줄이고 관리 부담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져요. 집 관리하느라 에너지 쓰는 대신 그 시간에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역세권 소형 빌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에는 병원이 가까이 있거든요. 큰 종합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 의원이나 약국은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사연 들어보시죠. 이 사연은 좀 가슴이 뭉클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연제구에 사는 67살 김철수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연산동 역세권 빌라로 이사했는데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했는데 우리 집이 역 바로 앞이라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역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3분 만에 갔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다고요. 심근경색이었거든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전에 살던 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전에는 금정구 산골짜기 쪽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구급차 오는 데만 20분 걸리고 거기서 병원까지 또 30분이에요.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 이후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역세권으로 이사 온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요. 집이 좀 작아도 빌라라서 격이 좀 떨어져 보여도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것도 편해요. 우리 집에서 내과까지 걸어서 5분이거든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데 예약하고 그냥 걸어서 가요. 전에는 차 빼고 주차하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 병원 가기가 귀찮았는데 지금은 산책하듯이 가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약 타러 갈 때도 그래요. 약국이 바로 코앞이니까 약 떨어지면 그냥 나가서 사오면 돼요. 비 오는 날도 우산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고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나이 먹으면 집 평수나 브랜드보다 병원이 가까운 게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아프면 그때 후회해도 늦거든요. 김철수 할아버지 말씀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하죠. 정말로 응급 상황에서는 5분,
10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대요. 심근경색은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하고 뇌졸중은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이 병원에서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급차 오는 시간, 병원까지 가는 시간 합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골목길이 복잡한 곳도 많아서 구급차가 빨리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역세권 지역은 대부분 큰 도로가 있고 병원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가 훨씬 유리한 거죠. 이게 바로 60대 분들이 역세권을 선택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건강할 때는 이런 걸 잘 생각 안 하게 되는데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늦거든요. 네 번째,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역세권이면 비싸지 않나요? 소형이어도 빌라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소형 빌라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65살 정미경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큰 결심을 했어요. 계양구에 있던 35평 아파트를 팔고 간성역 근처 16평짜리 빌라로 이사한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아파트 팔고 빌라로 가면 손해라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특히 아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결심했어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봤거든요. 아파트는 4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역세권 빌라를 2억에 샀어요. 차액 2억은 어떻게 했냐고요? 일부는 적금 들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지금 매달 배당금으로 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여기에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해요.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아파트 살 때는 관리비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재산세도 훨씬 적게 나오고요. 더 좋은 건 심리적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값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건강 챙기고 취미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세권은 수요가 계속 있어요. 우리 빌라 주변에도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사와요. 나중에 우리가 요양원 가거나 자식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은 쉽게 세놓거나 팔 수 있을 거예요. 역세권이니까요. 아들도 요즘은 우리 선택이 현명했다고 인정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니까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오히려 손자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정미경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단순히 집값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큰 아파트를 작은 빌라로 바꾸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잘 굴리면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연금이 적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 같은 고정 지출이 확 줄어들거든요. 이것만 해도 1년에 수백만 원씩 절약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역세권은 공실 걱정이 적어요. 나중에 혹시 요양원에 가시거나 자식 집에 가시게 되더라도 역세권 소형은 수요가 많아서 쉽게 세를 놓거나 팔 수 있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반면에 큰 평수 아파트는 나중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살 사람도 적고 관리비 부담도 크니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역세권 소형 빌라가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폐 끼치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세요.
아프면 자식들이 병원 데려다 줘야 하고, 뭔가 일 있으면 자식들한테 연락해야 하고요. 역세권 소형 빌라는 이런 면에서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자식들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에 사는 69살 최영자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 아들이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손자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요. 그래서 선택한 게 화정역 근처 18평짜리 빌라예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장 볼 때도 마트가 바로 앞이라 혼자 다녀와요. 무거운 건 배달시키면 되고요.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요. 지하철 타고 15분이면 큰 병원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약국은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친구들 만날 때도 편해요. 지하철역이 바로 앞이니까 약속 장소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전에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데 올 때도 편하대요. 지하철로 쭉 오면 되니까요. 전에 살던 곳은 차로 1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이면 와요. 주차 걱정도 없고요. 명절 때도 제가 아들 집으로 가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아들이 데리러 올 필요가 없어요. 명절 아침에 교통체증 심할 때 굳이 아들한테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아들이 걱정돼서 전화하면 제가 그래요. 아들아,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나 잘 살아. 이게 진짜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TV 봐도 되고 친구 오면 수다 떨어도 되고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역세권에 산 덕분에 혼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요.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생활하고 저도 제 생활 즐기고.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최영자 할머니 말씀 정말 공감 가시죠? 요즘 시대는 노부모님과 자식이 따로 사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따로 산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세권에 사시면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편하고 부모님도 자식 집에 가기 편해요. 서로 부담 없이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친구도 혼자 만나러 가고.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외진 곳에 사시면 어떨까요? 장 볼 때마다 자식이 데려다 줘야 하고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모셔다 드려야 하고 자식들도 일하고 바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세권에 사시면 이런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부모님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고 자식들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현대적인 효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6번째,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역세권 소형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삶이 더 활기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세권에 살면 외출이 쉬워지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 차 빼야 하고 주차해야 하고 그게 귀찮으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세권에 살면 나가는 게 정말 쉬워요. 옷만 갈아입고 나가면 돼요. 지하철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면 되고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와 조광일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명숙, 조광일 부부입니다. 저희는 72살, 75살이에요. 4년 전에 범어역 근처 소형 빌라로 이사했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전에는 수성구 주택가에 살았는데 솔직히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자고. 친구들 만나려고 해도 서로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주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으로 이사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제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월, 수, 금요일은 아침 요가하고 화, 목요일은 서예 배워요. 복지관이 지하철로 2정거장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바빠요. 남편은 등산 모임에 가입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팔공산 가는데 다들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전에는 차 몰고 산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주 못 갔는데 지금은 매주 가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가요. 거기서 클래식 음악 강좌 듣거든요. 지하철로 20분이면 가니까 전혀 부담 안 돼요. 강좌 끝나고 백화점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요. 주중에도 심심하면 그냥 나가요. 역 근처에 카페도 많고 작은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요즘은 날씨 좋으면 거의 매일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늙는다고 자꾸 나가서 움직이려고 해요.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우리가 집에만 있어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전화해도 지금 밖에 있어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활동적이시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편하대요. 우리도 느껴요.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사는 게 재미있어요. 전에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TV나 보면서 시간 보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계획이 있어요. 역세권에 산다는 게 단순히 교통이 편한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한명숙, 조광일 부부 이야기 어떠세요? 정말 멋지게 사시는 것 같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실제로 노년학 연구를 보면요. 건강하게 늙는 것의 핵심이 바로 활동성이래요.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는데요. 자꾸 나가서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 배우고 하는 게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역세권에 살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나가는 게 쉬우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나가면 걷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게 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반대로 외진 곳에 살면 어떨까요? 나가려면 차를 빼야 하고 그게 귀찮으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돼요.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약해지고 우울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역세권에 사는 게 단순히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왜 60대 분들이 아파트 대신 역세권 소형 빌라를 선택하시는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차 없이도 모든 게 해결되는 편리함이었죠. 지하철역, 마트, 병원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운전 부담이 없어요. 두 번째, 관리하기 편한 딱 맞는 크기였어요. 15평에서 20평 정도면 부부 두 분이 살기에 딱 적당하고 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고 청소도 편하죠. 세 번째,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병원이 가까워서 만약에 사태에도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집을 다운사이징하면 차액이 생기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택이었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자식들이 마음 편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외출이 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적으로 살게 되고 그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매일매일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젊을 때는 큰 집, 좋은 아파트가 중요했을 수 있어요. 자식들 키워야 하고 체면도 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달라져요. 이제는 크기가 아니라 편리함이 중요해요. 브랜드가 아니라 생활의 질이 중요해요. 자산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역세권 소형 빌라는 단순히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더 활기차게 사는 방식인 거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에요. 나이 들수록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소중해요. 그 시간을 집 관리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건가요? 자식 눈치 보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 건가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도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모가 아프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활기차게 사신다는 게 자식들한테는 정말 큰 안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아프고 나서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여유가 있을 때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역세권 소형 빌라를 꼭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크기가 아니라 편리함을, 브랜드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